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9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신도시 발표 7개월 전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광명시청 소속 50대 A씨는 주택과에 근무하던 작년 7월 일가족 4명의 명의로 광명시 가학동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어 A씨의 토지 매입 후 7개월 뒤인 지난 2월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박창화 광명시 부사장은 해당 공무원의 매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모든 시 공무원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명 시흥에 앞서 정부가 2018년부터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5개 지역에서도 정부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토지 거래량 통계가 정부가 자랑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국민들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1명 중 8명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이 낮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백신의 이상이나 오류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사망 추정 원인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백신과 중증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유효성이 확인된 백신이니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자 경향신문 세계면 기사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이나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는 탄소 국경세를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8일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이란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불균형을 탄소 저감의 소극적인 국가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은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은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전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의 핸드폰 알림창에 뜬 메시지 한 줄. 상대방이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알람을 받았을 때 어떤 선물과 내용을 보내왔을지 막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요즘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전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접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은 친구로부터 손편지를 받은 거 있죠? 얼마 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인지 괜히 설레기도 하면서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글자 하나하나 그 사람의 진심이 더 잘 느껴진달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할까 하고
고민한 그 사람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손편지처럼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과 감동을 전하는 방송. 여기는 수요일 아침 방송. 저는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연출과 아름다운 넘버들, 좌중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형보다는 정열이 가득한 낭만적인 공연물 뮤지컬. 요즘 같은 날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속상하시다고요? 수요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만을 위한 아름다운 뮤지컬이 펼쳐집니다. 수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플라시도 도밍고와 맨디 패틴킨의 맨 오브 라만차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연장 앞인데요. 오늘은 어떤 공연을 보러 왔냐고요? 방금 전 들었던 넘버가 큰 힌트가 될 것 같네요. 넘버의 제목인 맨 오브 라만차가 바로 오늘의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은 맨 오브 라만차가 돈키호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돈키호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죠.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상당히 유명한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원작인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뮤지컬은 작곡 미치리, 작사 조 다리운, 극본 데일 와시맨이 작업을 했습니다. 1965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 뉴욕에서 초연되었는데요. 당시 연속적으로 1800개 공연을 달성하며 브로드웨이에서 대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러니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뮤지컬 속 주요 인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등장인물은 크게 3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뮤지컬의 주인공이자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세르반테스, 그리고 돈키호테입니다. 여기서 왜 2가지 역을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르반테스는 소설 돈키호테의 저자이자 배우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돈키호테, 자신이 기사라고 착각하는 몽상가입니다. 2번째 인물은 알돈자, 돈키호테의 환상 속 인물인데요. 그녀는 돈키호테에게 한없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현실은 여관의 하녀입니다. 마지막, 돈키호테의 충성스럽고 유쾌한 산초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극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감초 같은 역할이죠. 일부가 시작되기 전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맨 오브 라만차는 주인공인 세르반테스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쓴 이야기를 연극 형식으로 풀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조를 취하며 세르반테스는 늙은 몽상가인 돈키호테가 되어 그의 이야기를 풀어간답니다. 액자식 구조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집중해서 공연을 관람해주세요. 1부가 시작하려나 봐요. 무대 위 배우들이 올라왔어요. 어두컴컴하고 음산해 보이는 지하 감옥. 천장에 달린 지상의 문이 열리면서 내려오는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계단. 그 계단을 밟고 연행되어 내려오는 세르반테스와 그의 친구가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압류 딱지를 붙였으며 이는 신성한 종교를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하 감옥에서 세르반테스의 종교 재판이 곧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고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이며 이를 극으로 풀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르반테스는 연극으로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뮤지컬의 극중극 맨 오브 라만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일부에서의 그분의 생각뿐이라는 넘버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넘버에 체스반 연출까지 더해져 그럴듯 싶습니다. 신부, 가정부, 안토니아, 그리고 까라스코, 이런 주변 인물들이 체스 게임을 하듯 자신의 동선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넘버를 부르고 있어요. 비록 조명으로 만들어진 체스판에서 이 네 배우가 알론조를 걱정하며 이루어지는 주고받는 대화는 심각했어도 특히 까라스코의 행보 방향으로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1부는 마치고 잠시 인터미션 갖고 2부 시작할게요. (2부가) 시작되었어요.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되는 둘시네야 둘시네야. 방금 전 들으신 넘버는 알돈자가 부른 둘시네야인데요. 잠시 알론조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도 스스로에게 둘시네야는 이름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알돈자, 세상을 믿지 않았고 세상의 어둡고 더러움에 지쳐있던 그녀가 알론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부르는 둘시네야. 이 넘버는 톤이 높은 편인데 울먹임의 떨림을 다 소화하면서 하이톤으로 부르는 알돈자의 감정이 여기 객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알돈자는 돈키호테를 찾아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녀는 돈키호테가 죽지 않았고 자신 알돈자가 둘시네야라며 새로운 삶을 예고하며 이룰 수 없는 꿈을 선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극중국이 끝나고 지하 감옥에서 세르반테스와 함께 있던 죄수들이 같이 이룰 수 없는 꿈을 부르며 이렇게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막을 내립니다. 끝으로 2부 끝에 나온 키스 페레이라의 디 임파서블 드림 듣고 이어갈게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이룰 수 없는 꿈속 가사를 다시 읊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진정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인생이 훌륭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도 살기 버거운 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돈키호테를 꿈꾸지만 현실에 부딪히고 이성에 이기지 못하여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세르반테스가 그려낸 돈키호테가 되고팠던 알론조처럼 1000번 무너져도 1000번 다시 일어나자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다짐해보는 거 어떠세요? 그 어느 뮤지컬보다 단촐했던 무대 연출이었지만 오히려 배우와 넘버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럼 수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세정의 스카이라인 들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기술의 김유진,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기고 손 닿은 너는 아득히 멀어지면 모든 게 멈춰진 듯해 두 눈에 담긴 skyline 그찰나 난 너를 떼지 못해 또 사라지기 전에 멈춰진 skyline 그찰나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도 빛이 나기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